네, 3번에 임목 있죠. 임목은 개념 정의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수목 입단 밑줄 어떤 법에 따라서 임목법 밑줄 뭐한 것?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수목의 집단을 뭐라 한다? 임목이라 한다. 자 보세요. 수목의 집단 중에서 임목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수목 입단을 임목이라 한다. 그럼 임목 나오면 뭐 했구나? 보존 등기했구나. 임목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럼 임목 등기부가 있다. 그죠? 임목 등기부에 갑구 을구가 있겠네. 갑구에 소유권 공시하겠죠? 중요한 게 임목 등기부 을구에 뭘 공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목도 토지 건물처럼 담보 목적이 될 수 있다. 여기 중요해요. 그러면 임목법에 가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가 있다. 부동산 등기 절차는 어떤 법에 있고? 부동산 등기법. 임목도 등기했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건물은 아니지만 등록한 물건은 준부동산. 학계론을 하면 의제 부동산. 임목법에 보니까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학계론을 표현하면 의제 부동산. 그죠? 학계론 재밌어요. 조선 전체에 그렇게 수업한 사람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 임목은 임목법에 가보니까 보존 등기 절차가 있는데 부동산 전체에 대한 등기 절차는 어떤 법이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임목도 부동산이다. 임목 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있고? 임목법. 임목법은 등기법의 특별법이다. 임목 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고? 임목법이 없으면 어떤 법을? 등기법을 준용한다. 이것도 시험지 나왔고. 그러면 임목법에 가보니까 보존 등기 절차가 있다고. 임목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바로 뛰어갈 것이 아니고 어디부터 뛰어가야 되는가? 수목이 일단이 자라고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토지 소유지 관할 시장 군수 찾아가서 내가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내 토지 위에 또는 남의 토지 위에 수목 입단을 내가 보존 등기하고 싶다. 그래서 네가 관리하고 있는 임목 등록 원부에 뭐예요?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 넣으면 시장 군수는 야가 보존 등기하러 할 모양이구나 알고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 신청한 만큼 임목 등록 원부에 수목 입단을 등록해줘요. 이때 1필지 전부에 대해서 나무가 있을 수 있다. 1필지 일부에 대해서 나무가 있을 수 있다. 신청한 만큼 전부 신청 들어오면 전부 등록해주고 일부 나오면 도면 첨부해야 되겠죠. 등록해준다고. 그러면 임목법에 가보니까 보존 등기하기 전에 시장군수 찾아가서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와라. 그 말은 보존 등기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관이 보존 등기할 수 있는 범위를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와라. 그 말은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뭘 가져오라고? 임목 등록 원부를 가져오면 등기관 지가 재량 없이 전부 등록되어 있으면 전부 등기해주고 일부 등록되어 있으면 일부 등기해준다. 일부 할 때 도면 첨부한다. 도면 첨부해요. 그러면 보존 등기가 되었죠. 보존 등기가 되면 임목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임목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다. 그러면 토지하고 임목은 독립한 부동산이다.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토지 소유권 처분하면 뭐만 처분되고 토지만 처분된다. 그러면 임목에 미친다.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을 수 있죠. 지상권을 가지고 임목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 가지고 임목 소유할 수 있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처분되면 뭐만 처분되고? 토지만. 토지에 대한 지상권하고 임목 소유권하고 분리가 된다. 토지 지상권 처분은 뭐만 처분되고? 토지만 처분되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처분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를 두고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팔 수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임목법에서 중요한 것이 임목은 토지 건물은 아니지만 담보 목적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임목의 소유자 갑이 임목을 담보로 해서 은행 가서 담보 잡고 싶다.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쓰고 싶다. 그럼 야도 보호가 돼야 되겠네. 임목은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비가
홍수가 와가지고 싹 설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목적물이 될 수 있지만 담보 목적물로서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임목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려면 사전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대. 보험에 가입해서 저당권 설정했죠. 설정한 다음에 변제기 정했겠죠. 변제기 도래 전이든지 도래 후든지 담보 목적물인 임목이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나무니까 토 갖다 대면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갑이 은행하고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갑이 가구회사하고 을하고 원목을 공급하겠다. 나무 대주겠다. 계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담보 잡았죠? 원목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었다고. 분리된 시점이 벌채됐다 그 말이에요. 분리된 시점이 변제기 도래 전이든지 변제기 도래 후든지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미치겠다. 담보 목적물은 오로지 수목이 입단이기 때문에 담보 잡은 후에 변제기 도래 전이든지 후이든지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미친단 말은 저당권의 목적은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경매 신청할 수 경매할 수 있다. 분리된 수목에 저당권이 미친다. 분리된 수목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분리해서 경매한 시점이 변제기 도래 전에 분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이 미쳐서 경매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낙찰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고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가 되면 낙찰 대금은 바로 변제받지 못하고 변제기 남아있다. 변제기 들어갈 때까지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한다. 경락 대금은 변제기 도래 전이어도 저당권이 미친다.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경락 대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그러면 원목 공급 계약을 한 다음에 톱질해서 자빠졌잖아요. 지금 경매 넘겼죠. 그냥 둬버리면 낙찰자 가져갈 거 아니야. 그 말은 원목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이 원목 공급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려면 이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지금 열받았어요? 저당권자를 위해서 수목 입단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처럼 임목에 상당한 담보를 법원에 공탁하면 누가 보호가 되었고 저당권자가 보호되면 법원 가서 공탁 목록 가지고 와서 공탁해놨으니까 경매하지 맙시다. 경매 면제 신청할 수 있다. 아직까지 변제기 도래 전 나오면 공탁해야 한다는 게 안 나왔고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했다. 아, 저당권자 보호되었구나. 경매 면제 신청할 수 있다. 요 두 개 지분 아직 안 나왔어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수목 입단을 심어서 나무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심어서 보존 등기한 뭘 만들었다? 임목을 만들었어요. 지상권자 소유의 임목, 임차인 소유 임목이 있을 수 있다. 토지 지상권 처분되면 임목에 미친다. 토지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데. 담보, 보험에 가입하고 저당권 설정했죠. 누구 소유? 또 귀신 들어왔다. 지상권자 소유 임목, 임차인 소유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했죠. 설정한 다음에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지상권자가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내가 네 땅 위에 가지는 내가 네 토지에 가지는 지상권 임차권 포기할게 할 수 있나요? 포기한다 그 말은 얘따 너 가져라 그 말 아니야? 그럼 야가 토지 소유자가 불 떼버리면 누가 보호가 안 돼? 저당권자가 보호가 안 되니까 지상권자 소유, 임차인 소유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후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법정 지상권도 나온다. 법정 지상권은 요건이 뭐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법생님 다쳐서 좀 안 됐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 전체 우한은 다 그 이제 민법생이 다 짊어졌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름에 많이 다치시거든. 비 오면 이어폰 끼고 가다가 차에 받친다든지 있어요. 막 확 받치는 게 아니고 차가 골목 들어오는데 이어폰 끼고 민법 막 듣고 있잖아요. 지금 담보 책임 막 있다 없다 막 하고 일부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턱 받쳐요. 받쳤는데 여기가 이제 골절되거나 가다가 턱 있는 줄 모르고 헛 짚어가지고 하필 짚었는데 오른팔이 그런 게 많아요. 우한은 민법생이 다 가져갔으니까 다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팔을 이렇게 해서는 수업 안 할 것 같아. 민부생처럼. 응? 아, 이렇게 하지 말고 피가 해라고. 수업이야. 10월달 수업 정규 수업 끝나고 한 2주 남잖아요. 밤새도록 수업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 팔은 안 다치면 되지만 요 팔만 안 다치면 내가 무조건 할 거야. 어쨌든 민법을 잡고 오시라고. 에? 입만. 맞네요. 팔다리는 다치고 있는데 입만 입 다치면 안 되는구나. 사진은 멀쩡한데 입을 다치면 안 되네. 자 보세요. 법정지상권 요건은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담보 잡을 당시에 동일 소유의 토지나 건물, 토지나 임목이 있을 것. 됐죠? 경매 돈 못 갚았죠? 저당권자가 이미 경매 넣었네. 결과 토지 소유자하고 임목 소유자 달라질 수 있네.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임목을 건물 소유하려면 원칙은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목 법에 정하고 있는 경매 등의 사유로 있다 보니까 달라졌죠. 지상권 설정 계약할 틈이 없이 달라졌죠. 이때 건물 소유권도 임목 소유자 보호돼야 되니까 법에서 강제하는 권리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 됐어요? 여기까지는 1, 2, 3, 4 할 때 다 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 시험 나왔던 게 있어요. 자, 지금 갑 소유의 임야상에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임목을 소유할 수 있다. 을하고 임야 매매 계약을 한다고. 나무가 있는 데가 보통 임야니까 토지 매매 계약한다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현장 나가보겠죠. 나가보니까 나무가 참 좋더라고. 내가 매입할 임야상에. 그 야는 임목법을 모른다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상상을 해요? 또 꿈을 꾸지? 돌도 한 개 깔아놓고 자고 그네도 태워주고 막 꿈을 꾸겠죠. 그런데 야가 일반인지에서 보면 매매 목적물 임야상에 있는 명인 방법만 갖춰도 따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야는 지 혼자 상상할 거 아니야. 이 임야를 가져오면 이 다 내 거다. 다 내게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럼 야가 거래상 위험성이 커지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여기 임야 매매 계약할 때 임야상에 있는 수목입단이 아무런 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야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라 그 말이니 가져올 수 있는데 임목법상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명인 방법을 갖춘 임목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직구돼요? 따로 그래야 되니까 매매 계약에 포함됩니다라고 약정하면 넘어가지만 그런 약정이 없으면 이거하고 이거 따로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성이 커지니까 임야상에 있는 수목입단이 단순한 수목입단이 아니고 임목법상 보존 등기한 부동산, 독립한 부동산입니다라고 공시해야 될 거 아니야. 야는 임목법을 모른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임목에 대해서 임목이 보존 등기되어 있다. 보존 등기한 수목이 집단인 것은 어떤 등기부 보면 되고 임목 등기부는 당연히 나오겠죠. 임목 등기부를 보면 되는데 야는 임목 등기부를 모른다? 그러면 임야 매매 계약할 때 잘은 모르지만 뭐는 보더라? 토지 등기부는 보더라 그 말이에요. 토지 등기부에도 공시해주라 그 말입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공시할 것인가 갑구월구 상란에 공시할 것인가. 지금 토지 등기부에 공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임야상이 토지상에 있는 수목입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독립한 부동산인지 아닌지만 공시하면 되니까 임목인지 아닌지는 권리관계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관계니까 토지등기부 어디? 표제부에 공시한다.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사실은 임목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임목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토지등기부 어디? 표제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옛날에 시험 나왔던 질문이에요. 여기 밑에 구성물 보시면 수종에 제한 없이 등기 가능하다. 이전에 딱 특정했다고 몇 가지 돈 되는 수목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목 입장 가진 사람이 불만이 많다. 법을 고쳐서 이제 수종 제한 없이 등기 가능하다. 그죠? 11페이지죠 지금. 12페이지입니까? 어쨌든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일필지 전부 일부도 가능하다. 등기 전에 어디 갔다 와야 한다?
시장 군수차대 가서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먼저 하고 보존 등기할 때 뭘 가져오면 임목 등록원부를 가져오면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이 있다는 어디에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보존 등기입니다. 한하여 나오면 또 X 하지 마시고 체크 잘 하시고 보존 등기 등 보시면 토지 밑줄 소유권 처분 토지 지상권 처분되면 뭐만 처분되고 토지만 처분되지 임목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가 돼야 한대요. 분리가 돼야 한대요. 분리하여 양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4번이 핵심입니다. 임목에 대한 저당권.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려면 뭐 해라? 봄에 가입해야 한다. 시험에 2번 나왔고 2번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미친다. 미출하시고 기억 변제기 도래 전이어도 미친다. 미치니까 분리된 수목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도래 전 미출 다만 경락되고 뭐하고 공탁해둬라. 원목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됐네. 그래서 이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했다. 누굴 위해서? 그러면 법원 가서 경매 면제 신청할 수 있다. 3번 지상권자 임차인 소유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 포기한다. 승낙 없이는 권리 포기하거나 해지하지 못한다. 법정지상권 나왔고 6번 임목법과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는 특별법이다. 임목 등기 임목 동그라미 어떤 법이 있고 임목법에 규정된 것이 있으면 우선 적용이 돼 있고 규정된 것 외에는 어떤 법을 등기법을 준용한다. 조사 확인 보니까 임목에 대한 밑줄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사실 동그라미 임목 등기부 외에 토지 등기부 어디 표제부 됐어요. (4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재단은 전체가 몇 개다? 1단의 기업재산 되어 있죠. 1단의 기업재산을 가지고 뭐 한 것이다? 보존 등기한 것이다. 1단이다. 그 말은 기업재산이 많다. 토지, 건물, 기계기구, 차량, 선박 구성물 가지고 기업가가 자금 대출받기 위해서 기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출에 필요한 만큼 100억이 필요하다. 기업재산 전부를 묶을 수 있다. 10억 필요하다. 일부를 묶을 수 있죠. 전부든지 기업재산 일부를 한 개로 묶어라. 여기 1단 한 개로 묶었다. 기업재산 안에 들어가 있는 목록이 있다 없다. 여기 토지 만약에 토지 넣고 건물 넣고 지상권도 넣었다고. 요렇게 묶어서 1단의 기업재산 만들었죠. 요걸 보존 등기하고 요 자체를 묶어서 목록을 작성해서 등기하게 되면 요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야. 1부동산 1등기용지다. 그러면 여기 전체 여기 재단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재단 등기부 한 개 부동산 용지네. 한 개 부동산 용지 안에 있는 물건이 여러 개 있지만 몇 개로? 한 개로. 그래서 재단은 성격이 전체가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 그러니까 한 개로 취급되니까 공장재단으로만 한 개로 중개 대상이 되고 광업재단 한 개로만 중개 대상이 되지 재단에 속한 물건을 따로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다. 분리 처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공시가 되어야 한다. 재단을 중개할 때 여기 재단 안에 있는 거 보니까 토지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건물 등기부 있죠. 지상권도 등기되어 있겠네. 여기 재단 안에 있는 목록 중에서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건물, 지상권이 따로 등기부 있죠. 그러면 이 토지, 건물, 지상권이 현재 재단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공시할 것인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어디에 공시할 것인가? 기업가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재단에 들어가 있으면 소유권 공시하는 어디? 갑구, 사항란에 이 토지, 이 건물은 어디에 속하고 있다? 재단에 속하고 있다. 지상권 등기는 토지 등기부 을구에 있겠네. 을구 사항란에 이 지상권은 현재 재단에 속하고 있다. 임목인지 아닌지는 토지 등기부 어디? 표제부.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서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가 아니고 갑구, 을구, 상당구, 해당구, 사항란에 공시합니다.
기업과 소유의 토지 건물이면 갑구사항란. 지상권이 들어가 있으면 지상권 등기되어 있는 을구사항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괄호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있죠. 등기가 되면 어떤 권리 목적이 된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목적이 된다. 그럼 중개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낯선 게 공장 재단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이다. 공장 재단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이다. 이다. 중개 대상으로 해서 중개 맞죠? 광업 재단도 중개 대상이죠. 밑에 밑에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분리하여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3번 조서 확인은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지상권 등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 토지, 건물 등기부, 어디? 관련구, 갑구사항이면 갑구, 을구사항이면 을구, 관련구 사항란에 공시가 됩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뭐 거의 시험 범위 나왔던 거 다 한 거예요. 됐어요? 넘기시면 중개업의 기초에서 공인중개사 제도,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한 개씩 풀어서 보시면 돼.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뭐? 취득한 자. 자격 취득하려면 시험 봐야 되겠네. 지금 보시는 건 시험 제도를 배우신다고. 뭐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격은 누가 손을 대요? 공인 자격은 시도지사입니다. 등록은 등록관청이겠네. 등록은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죠. 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하겠나요? 시군구청장 관계없는 거예요.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겠죠. 자격증은 누가 주겠어요? 뭘 의심하고 그래요?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자격증, 분실, 훼손, 재교부 신청은 어디 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부안부터 해야죠. 사무소가 아니고 교부안 시도지사가. 자격증 대여는 허용돼요?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누가? 편합니다. 그냥 교부안만 부르시면 돼. 소속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 누가? 교부안 시도에서. 자격 취소 받으면 증 반납해야 되겠네. 자, 자격 취소 후 7일 내 자격증 반납은 어디 가서? 또 따라. 답을 다 적어놓고 지금 하는데 지금 교부안만 부르면 돼. 자격은 소리가 있네.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자격증 반납해야죠.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자격증 반납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얼마? 100만 원이야. 과태료 처분 누가? 또 시군구를 하지. 교부안. 등록증은 누가 줘요? 시험에 광역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광역시장은 뭘 줘요? 자격증 줘서. 등록증은 시군구청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군구.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네. 등록 취소 7일 반납 어디 가서? 시군구.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등록하고 자격은 구분하셔야 된다고. 이게 매년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돼. 됐어요? 여기 기본이고 지금 시험 제도에서 원칙적 시행기관은 누구다? 시도지사이다. 이번에 예외적 시행기관은 국장이죠. 그래서 원칙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도지사 시행할 때 위에 괄호처럼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위원회 의결 X되어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시행한다? 국장이 시행할 때는 괄호에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동그라미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 시험에는 사후 의결 거쳐야 돼 이렇게 나왔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 할 때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누구? 미성년자. 무슨 미성년자. 미성년자 시험 봐요 못 봐요? 학원에 가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공부하러 나와요. 부동산학과 가려고. 공부하실 있으면 부동산학과 저기 창원 가면 장신대 학교 있어요. 부동산학과. 그 입학 무조건 시켜줍니다. 협약을 해놨어요. 학과장하고. 불법이라고?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함부로 불법 샀노 지금. 장학금도 준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나이 들어가지고 야간대학교 부동산학과 간 사람이 있어요. 정이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어디 나와요? 무슨 인정해줘? 저끼리 인정하는 거지. 저끼리 우리 학과 출신 맞다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새가 빠지게 학교 다니고 또 시험 공부. 물리치료와 다른 거예요. 우리 물리치료와 관계없어요.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누구? 부정행위자. 시험은 무효다. 언제부터 5년? 시험은 5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 시행일 하면 안 되고 부정행위자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뭐만 못하지? 시험만 못 보지. 결격 사유이다.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공부하는 사람이 컨닝할 때 겁을 낸다. 5년 동안 시험만 못 보면 돼. 이렇게 본다니까. 이렇게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험장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독관이 그만하시 1차 경고전인데 가가 겁을 내겠어 안 내겠어요? 어차피 뭐 시험 5년만 안 보면 돼. 이렇게 본다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장 분위기가 감독관이 뱅뱅뱅 돌잖아요. 책상 다 살펴보고 시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뺏기 전에 거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안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시험 망친다고. 그게 시험장 운하냐고 그게. 학원에서 1등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옆에서 다리를 바르르 들고 있다. 문제 풀고 있는데 볼펜을 톡톡톡 치는 사람이 있죠. 습관적으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로? 평생 보존 해먹으라. 그죠? 또 누구? 자격 취소받은 사람. 자격 취소 나오면 몇 년? 취소 후 3년간 공인서 될 수 없죠? 결격이다. 결격이니까 종사할 수도 없다. 그럼 이 두 사람 응시 자격이 없다. 자격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응시 자격이 없으니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하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미성년자는 시험 볼 수 있죠? 결격이다. 미성년자가 결격이 아니요. 저기요 고개 들고요. 미성년자 결격 아니요? 결격이 아니요. 시험은 다 끝났다고. 지금 이미 미성년자 시험 봤다고. 결격이 아니요. 뭐 잘못이 어디 있노? 결격이죠? 종사는 못해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 시험 볼 수 있다. 시험은 볼 수 있다. 결격이다. 유예기한도 일을 못해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요 두 사람 빼고는 다 본다고. 결격이다. 응시할 수 없다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하고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밑에 괄호 2번에 응시 자격이 없는 자 비교되어 있죠. 부정행위자 처분 1 밑줄 몇 년? 5년. 다른 시도의사에 통지한다. 며칠? 5일 했는데 5일이 어디서 5일이? 5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하려면 다른 시도의가 또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자격 취소받은 사람 몇 년? 3년.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하고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며칠? 5일. 결격 사유 이다 아니다 구분되어 있죠.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 X 되어 있죠. 자격 취소로 몇 년? 3년.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본다. 예외가 있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디 거쳐서? 의결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번 볼 수도 있고 어려우면 추가 시험 볼 수도 있고 경연제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출제위원 됐고 시험의 실시는 1. 시험 공고는 두 번 해요. 예비 공고가 있고 시행 공고가 있죠. 그러니까 표현 가지고 예비 공고 표현은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언제까지? 계략적인 사항 밑줄. 시행 공고는 필요한 사항 밑줄.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일 며칠 전? 60일이었다 90일 바뀌었으니까 90일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 납부 및 반환.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어디에 정한다? 조례. 시험은 누가 시행하니까?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합니다. 근데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 주체이면 국토부 장관은 자치단체 아니죠. 조례 쓰면 안 되고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3번에) 응시수수료 납부한 자가 응시하지 않겠다 철회하게 되면 전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규정이 간혹 나와요. 뭐 기억 니은은 뭐 수수료 과원합했다 시험 안 나오겠죠. 컴퓨터로 원서 제출했는데 자판을 잘못 두드렸다고 28,000원인데 28만원 두드렸다고 그 얼마 돌려받아야 돼? 28,000원 빼고 돌려받아야지. 과원합한 전부. 누구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봤다? 시험 시행 기간이지 응시자 기책 사유는 안 봐줍니다. 여행 갔다 왔다 시험 끝났다 돌려달라 안 준다 그 말입니다. D급부터 해서 미음까지가 시험 나와요. 원서 접수 기간 내 밑줄 하시고 마감이 안 됐죠? 전부. 네 번째 접수 마감됐죠? 다음 날부터 며칠? 7일 몇 프로? 60%. 7일 끝났죠?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얼마? 50%. 아직 기회는 남아있대. 3번에 자격증 교부 자격 동그라미 누가?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에서 결정 나오면 뒤에 얼마? 1월. 한 개 더 있죠. 포상금은 누가 줘요?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1월.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작년에 2월 해서 틀린 지문이다. 1월입니다. 4번에 자격증 재교부. 재교부 신청 어디 가서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조례 납부합니다. 판례가 몰려있는 게 5번 별표하시고.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 및 자격증. 공인중개사 결격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것 누구?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2번 공인중개사는 밑줄. 그 다음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이퀄 어디에 해당?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돼 있죠. 그럼 당연히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4번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뭐 하거나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면 안 된다. 일단 구분하실게. 양도 대여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까? 양수 대여받은 사람이? 양도 대여한 사람이 여전히 자격증이죠. 공인중개사이니까 양도 대여한 사람은 반드시 자격 취소가 되고 형벌이 얼마? 1-1.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남의 증을 가지고 있지 자기가 아니죠.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뭐는 없고 자격 취소란 말은 없고 형벌 얼마? 1-1. 요거부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 하겠다.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에 해당.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동업계약은 가능해요? 을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 남의 증을 걸고 10수년 동안 중개업을 해왔어요. 걸고 있던 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독립해 나왔다고. 가게증이 비어있죠.
28회 증을 취득한 갑하고 동업계약이에요. 네 자격증, 네 등록증을 내 가게에 걸고 동업하자. 5대5로 나누자고. 총 비용 틀고 5대5.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계약은 뭐? 동업계약 했죠. 요건 위반됩니까? 요건 얼마나 가능하죠? 그 야가 개업공인에서이죠. 야는 누구요? 무자격자이면 보조원이죠. 야는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켰다. 거래 성사시켰다는 말은 확인 설명 다 했다고.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이미 뭐 했어요? 중개업무를 수행해버렸네. 무자격자인 보조원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누가 해야 할 일인데? 개업공인수가 해야 할 일을 무자격자가 했죠. 이건 공인중개사 하는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겠다고. 그러면 야는 자격증 대여도 걸리고 등록증 대여에 걸린다고. 대여한 값은 증 다 날라가겠죠. 형벌 얼마? 양도 대여 얼마? 1-1. 야는 양수 대여 받은 자겠네. 대여 받은 을은 취소는 없죠. 형벌 얼마? 야가 시험 나왔다가 무자격자가 동업 형식으로 무자격자 동업에 속으시면 안 돼요. 동업 형식으로 뭐 해버렸다? 중개업무 수행했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얼마? 1-1.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 나오면 아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해버렸구나. 어디에 걸린다? 대여라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자기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면 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도장이 들어가 있다. 계약서 형식만 보게 되면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한 형식은 갖췄죠.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으니까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 써버리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다 이 사람은. 야가 토지 전무이다. 미등기 전매를 자꾸 찍어 넘기네.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우리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금방 시험 보고 암기해서 미등기 전매 투기 주장 3-3인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 폐업 신고가 나왔게 하니까 이 사람 뭐라 해요? 야가 겁이 나가지고 야 자꾸 위법 행위를 하니까 나왔게 하니까 야가 뭐라 해요? 같이 죽자 이제. 니 저번에 미등기 전매 도장 들어왔으니까 니도 걸린다고. 야 미등기 전매 중개 야가 같이 죽자라고 고발하겠어요? 야도 걸려 지도. 그래서 옛날에 인천에서 그 하시고 여자분인데 그 추운 날 그 옛날 티코 있잖아요. 티코.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전화 온 거야. 자꾸 미등기 전매 찍어 넘긴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퇴근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 불러요? 사장님이라 부르지. 상가 주인이니까. 사장 퇴근한 다음에 등록증 가지고 자기 다 하고 그 폐업 신고하고 도장 가져 나와야 돼요. 폐업 신고하고 뭐 전화번호 바꿔 보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바꿔 없어져야 돼. 계속 있으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야가 십수년 동안 남의 증 걸고 일을 해왔잖아요. 야는 실무 경험이 없지. 니는 앉아있어라 그냥. 도장만 찍어줘라 하고 야가 일을 다 해. 걸리면 야 증이 다 날아가는 거야. 조심하시라고. 자, 요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고 동업계약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까지는 가능해요.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서 썼습니다 하면 돼요.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더라도 무자격자라 이건 중개행위를 중개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이런 거 없죠. 중개업무 안 했죠.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 봅시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줄 필요가 없고. 경기가 안 좋네 해도 지역별로 부동산에서 돈 잘 버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냥 잘 버는 거 아니겠죠.
틈새 시장이 다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킹 손님 받아가는 요즘에는 굶어 죽어요. 뭐라 뛰다니고 해야 돼.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양도 대여 됐죠? 3번이 지금 말씀드린 판례예요. 공인중개사가 그다음 밑줄 돼 있죠? 무자격자가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그래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서 써버리면 이미 중개물을 수행해버렸네. 그럼 끝으로 가면 어디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뒤에 중간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신의 인감을 날인했다. 도장은 찍어줬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물을 수행하는 형식을 갖췄을 뿐이죠. 누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어디에 걸린다? 다 읽어서 답 찾기는 늦었고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 나오면 뒤에 끝에 대여에 해당한다. 그렇게 찾으셔야 돼. 그 다음에 6번에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유사명칭 나오면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아닌 자 나오면 다 형벌이 1-1이요. 아닌 자. 자격증 양수 대여받은 자. 아닌 자죠. 등록증 양수 대여받은 자. 1-1이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1-1.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1-1. 아닌 자 표시 광고. 아닌 자 나오면 아닌 자이기 때문에 뭐 취소한다 그러면 없어요. 무조건 형벌 얼마? 1-1.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사용하지 못하죠? 위반하면 1-1이고 2번이 시험에 간혹 나와요. 무자격자 저기 보존이죠. 보존이 명함을 받았다고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간판 사무소 명칭 넣고 대표 홍길동 이렇게 적어왔다고. 무자격자가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들어가 있고 대표라 넣어버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대표라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오인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만 넣어도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됐죠? 밑에 자격증 교부한 동그라미. 교부한 나오면 자격증 재교부 신청 어디?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자격증 반납, 과태료 처분 다 교반이요. 결격 사유. 왠지 결격 사유만 나오면 위축되는 느낌은 뭐지 이거. 공부를 6월까지 할 공부가 있으시고 7, 8월 달에 추가할 공부가 있으시고 9월 달에 공부가 있고 10월 달에 공부할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 법률을 보면 이 결격 사유하고 뒤에 경매 있죠. 이건 7, 8월 넘기셔도 되고 9월 달 넘기셔도 돼. 수업은 들으시고. 그죠? 한꺼번에 다 하다 보면 기본 점수 60점 맞기가 너무 힘들어요. 점수를 60점부터 먼저 내놓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9월 셋째 주까지 해가지고 75%만 공부해 놓으시면 돼. 지금은 평면적으로 다 해놓으시고. 왜냐하면 내가 어디 약한 부분을 아직 잘 모르시잖아. 예. 수업 늘 말씀드리지만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뭐인가 체크하시고 본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체크해놓고 이 연습이 돼야지 마지막 정리할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책만 봐도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6월까지 요약집 체크를 꼭 하셔야 돼. 요약집에 수업 들으면 체크를 꼭 해놓고 7월달 올라오셔야 돼. 그래야 그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60%까지 6월까지 하시고 7, 8월 때 문제 풀할 때 10% 더 보태시고 9월 달에 5%, 10% 보태서 시험 잘 가시면 돼. 다 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죠? 상대평가처럼 공부하시는 분 계신다. 우리 학원에. 상대평가. 남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자기만 똑똑하면 돼요. 자기만 60 맞으면 돼. 옆에 사람한테 뭐 노트 보여달라. 노트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은. 남이 적어놓은 노트를 그렇게 뺏겨요. 하루 종일 뺏겨가지고 기운 다 빠졌어. 적어놨는데 뭐 적었는지 몰라. 노트 필요 없죠. 요약집도 잘 돼 있어요. 노트 하실 필요가 없고 9월 셋째 주 가면 오답 노트만 조금 하시면 돼요. 오답 노트는 제가 만들어서 뭐 프린트 좀 해드릴 수 있는데 보고요. 그건 9월 셋째 주에 연필 좀 드시라고. 민법이 그렇게 힘들고 미치겠다 해도 8월 정도 넘어가면 싹 구름이 그쳐요.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민법은 처음에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30점, 27점, 25점을 하다가 한번 40점 넘어가죠. 공부 탄력을 받아. 그러면 6월 달에 모의고사 보셨는데 55점, 57점, 60점 한번 나오면 예?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거야. 지금 문제도 한 4문제 있겠지 사실은. 본인만 알죠. 7, 8을 넘어가서 60점에서 65점을 한번 넘겨놓으면 65점 넘겨놓으면 50점 안 떨어져요. 민법 공부는 장진영 선생님 수업 들으시면 암기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70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암기한 부분 나오면 70점 갈 수 있다고. 만족하면 안 되죠. 불안해 본인은. 그 사람은 40점이 아니고 20점 떨어질 수 있대요. 이건 자기 공부 아니야. 공부를 이해를 자꾸 하시고 민법 선생님 수업할 때 자꾸 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꾸 머리에 영상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 가벌병정 이렇게 하잖아요. 예? 가벌병정을 사진 찍어 놔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가벌병정 뭐 적을 이유가 없어. 그냥 그림을 띄워놓고 머리에 띄워놓고 푸는 거예요. 뭐 제3장에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시면 민법 공부를 망쳐요. 장진영 선생님 수업이 안 맞아서 도망간 사람 몇 명 있어요. 학원 오셨다가 에? 민법을 쉽게 공부하면 민법은 망쳐요. 선생님이 힘든 것은 놔두고 본인만 힘 안 들면 돼. 어쨌든 민법은 꾸준히 하셔야 돼. 자, 10조에서 박스 보시니까 몇 가지가 있다? 12가지. 12가지. 등록의 결격 사유 등 12가지에 해당한다는 말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 개념적이니까요. 두 가지를 쪼개야 되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요거 한 개 하고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 등자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니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등록할 수 없으니까 누가 될 수 없다? 등록은 개업공인세이죠. 개업공인세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등자가 들어가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 결격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말은 개업공인회사뿐만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그 등자 개념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항상 보조 나오면 우리한테 난이도 좀 높아요. 보조는 법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러면 줄이면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면 개공, 소공, 보조원이 될 수 없다는 개념이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부동산에 출근 못합니다. 부동산에서 일 못합니다. 이게 10조에 정하고 있는 등록의 결격 사유 등 개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 일은 못하지만 시험장에는 간다. 시험장에 못 가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으나 5년. 자격증 3년밖에 없지. 결격 사유 등은 시험도 못 봅니다는 말이 아니고 부동산에 출근 못합니다는 개념일 뿐이어서 시험장에는 간다.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응시할 수 있으니까 자격 취득할 수 있으니까 취득할 수 있으니까 취득은 누구?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이게 원칙. 다만 예외가 있다. 방금 전에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중에서 자격 취소받은 사람은 취소 후 몇 년?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3년 동안 결격이죠? 종사할 수 없다. 12개 중에서 딱 예외는 자격 취소 받은 사람만 취소 나오면 몇 년?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공, 소공, 보존이 될 수 없다. 같은 말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그러면 거기 박스 보시면 몇 번인가 지금 7번 보시면 자격 취소 그것만 예외고 1번 미성년자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종사는 못한다. 그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 그래서 7번만 예외이고 나머지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등록의 결격 사유 이미 효과에서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개공이 될 수 없다. 2번 누구도 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보조는 밑줄 돼 있죠.
잘 놓치신다고. 기출문제처럼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 공인 중개사는 될 수 없으나 중개 보조원이 되는 데는 문제 없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보조원까지 될 수 없다. 결국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3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지는 못하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예배가 딱 한 사람이 있다. 다만 누구는 자격 취소 처분받은 자는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누가 결격이다. 개공이 되었다 그 말은 생년대 말이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죠. 등록한 개공이 되어서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는 결격이죠. 그러면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가게 문 닫아야지. 가게 문 닫게 하려면 이거 없애버리면 되겠네. 등록을. 누가 결격이면 개공이 결격이면 반드시 등록 취소를 받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이면 등록 취소 처분. 그래서 구별 개념이 보세요. 법인은 반드시 누굴 도와라? 회사 종류별 무한 책임 사원을 두든지 임원을 둬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 한 사람 먼저 죽었어요. 세 사람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 고용인 몇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있죠.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법인의 사원 임원하고 개업공인사 종별 세 사람 필요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구분하셔야 돼.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다. 결격이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사원 임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법인도 결격이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누가? 사원 임원이 있는 누구도? 법인도. 그러면 법인인 개공이 누구 결격으로? 사원 임원 결격으로 자기도 결격이 되죠. 그러니까 뭐 받는다? 등록 취소 처분. 개업 공인 중에서 세 사람이 둘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결격이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본인은 종사할 수 없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소속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결격이다. 는 말은 없어요.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도 결격, 등록 취소인데 둘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결격이어도 본인은 종사할 수 없지만 개업공인사 본인의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고용인 결격으로 개업공인사 뭐는 없다? 등록 취소는 없다. 다만 한 사람의 사원 임원이 있으면 한 사람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있으면 이 사람이 사원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이면 야가 결격이 되고 등록 취소하죠. 너무 가혹하더라고. 원칙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이면 등록 취소받는 원칙인데 예외로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가 결격인데 법인이 결격해서 등록 취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겠죠.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격 사유를 해소시켰다. 뺐다고. 해임해서 뺐다고. 그럼 회사에 법인 내부에 결격 사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등록 취소하지 않겠다. 자, 고용인은 손님과 관계 있다 없다? 자, 최근에 오신 분들 계시니까 암기상을 줄이려면 지금 공인중개사법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지금 법 규정이 가게 들어온 중개 의뢰인하고 관계 있는 것인가 관계없이 하는 일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중개 의뢰인과 손님과 관계 있는 일은 중요한 일이니까 손님하고 관계 있는 일을 하다가 사고치면 기본 제재가 업무정지. 좀 심하면 등록 취소. 손님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일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여기 기준이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여서 고용인을 둔 목적이 손님과 관계 있는 일이다. 관계없다. 내 중개 업무를 도와달라고. 내 중개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고용인이어서 고용인 나오면 손님과 관계 있다. 무조건 제재는 업무정지야.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이 결격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결격이 아니어서 등록 취소는 없지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결격 사유를 해소하면 가게에 결격 사유가 없죠?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누구를 고용인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해소하지 않고 있으면 제재는 받아야 되겠네. 뭐? 업무 정지. 최근 시험 나왔던 거요. 한 개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 세 사람이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만약에 2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은 2개월 동안 중개 업무 하지 마라 그 말 아니야. 2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마라. 결격이다 아니다? 이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결격이에요. 언제까지? 업무 정지 받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폐업할 수는 있다 없다? 가게 폐업을 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계속 결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2월에 업무 정지 처분 받았어요. 법인 2개월 동안 회사 문 닫아야죠. 사원 임원이 있겠네. 여기는 사원 임원도 결격일 것인가? 업무 정지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업무 정지 처분 법인 나오면 법인은 결격 맞죠? 만약에 회사 문만 닫고 그러면 법인만 결격이고 사원 임원이 결격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야는 계속 일할 거 아니야. 결격사의 효과가 없으니까 누가 결격이면 누가 업무 정지 받으면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업무 정지 사고 칠 당시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누구도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도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이 결격이다. 언제의 사원 임원이라고요? 사유 발생이지 기출문제처럼 처분하면 안 돼요. 사고 칠 당시하고 사고가 적발된다 민원 접수되면 나중에 처분할 거 아니에요. 처분 당시 하면 안 돼요. 사유 발생 당시지 사유 발생 후 이렇게 하면 안 돼. 꼼꼼하게 보셔야 돼. 법인 업무 정지 나오면 기계적으로 사유 당시인가 있는 걸 꼭 보셔야 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죠.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자기 가게를 문 닫아야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이 있을 수 있다. 소공이나 보조원도 결격인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사유 당시에 사원임원도 결격입니다. 오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몇 사람이? 세 사람이 업무 정지 받은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업무 정지 기간 중 결격이다는 말은 없어요. 없다는 말은 본인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받게 되어서 본인들은 가게문을 닫아야 되지만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나오면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다. 사원 임원을 묻고 있는가 고용이 묻고 있는가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특히 함정이 많은 게 이거 법인 업무 정지 나오면 사유 당시의 사원 임원을 꼭 체크하시라고. 됐어요? 쉬었다 하죠.